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입니다. 오늘은 갑을을 했고요. 오늘은 병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병화입니다. 자, 병화니까 당연히 병화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병화라는 건 열정적인 사람, 자기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에너자이저 하죠. 그것이 병화인데, 자, 병화라는 거는 60갑자 중에 병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6개입니다. 왜? 양 중에 양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양으로만 붙죠. 병,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짝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가 요렇게 도니까 자, 양부터 시작을 하는데 책하고는 좀 순서 안 맞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자축인묘니까 양으로 시작하니까 자부터 시작하겠죠. 병자, 병인, 병진, 그 다음에 병오, 그 다음에 병신, 그 다음에 병술. 자, 이 옆에다가 오행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다 화죠. 자, 자수. 이렇게 버릇들으시면 됩니다. 인, 목, 진, 토, 화, 신, 금, 술. 자, 이거를 다 하는 이유는 익숙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걸 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도 입에 익어갖고 이 말이 아니면 어색해서 그렇지, 네, 헷갈립니다. 자, 병자면 수극화죠. 자, 방향도 꼭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극인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목화면 목생화죠. 자, 병진이면 화생토. 헷갈리면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상생상극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수목화토금에서 요렇게 가면 상생, 요렇게 가면 상극이니까 얘 기준으로 여기 있냐 보면 돼요.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화하니까 화 기준으로 오행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오는 화하니까 동일이죠. 그러니까 비겁은 십신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는 그냥 오행상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병신은 화극금이죠. 자, 그 다음에 화토는 화생토죠.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화 있으니까 화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려는 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냐? 화극금인데 수국화인데 수생화 그럼 이상해요. 나중에 하도 수국화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익히면 외워지는 거지, 이거를 막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은 나중에 외운 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게 계속 돌기 때문에 외운 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익숙해지려고 하면 당연히 그냥 나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됩니다. 자, 병호일주예요. 병호일주. 자, 오행이 뭐예요? 동일하죠. 병호일주니까 오행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한자 멋있죠. 염천일. 호화스러운 면모에 치중하여 실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앞뒤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한다. 병호는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염천이라 하는데 높은 이상과 도전적인 열정을 갖고 있다. 호화스러움을 좋아하고 남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분수가 지나치고 낭비벽이 역려스럽다. 사주 구성이 안 좋으면 주색 잡기로 망할 우려가 있다. 자, 동일하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는 거는 누구 보는 거예요? 병화 보는 거예요. 병화가 힘이 어떻겠어요? 세죠. 그래서 염천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넘치는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힘이 넘친다죠. 자, 그러니 단점은 뭐예요? 힘이 너무 넘치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왜? 앞뒤 안 져요. 꽂히면 달려요. 그게 병화예요. 꽂히면 달려요. 뒤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버닝한다고 그러죠. 하얗게 불태운다. 그 버닝의 대표적인 게 병화예요. 버닝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힘이 아주 강하면 끝까지 버닝이 돼요. 안타 없어져요. 근데 웬만하면 좀 실수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 게 병호일주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감추지 못하고 꽂히면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좌우묘유 중에 오화니까 주색 잡기가 있다. 도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화라는 걸 알면 이 내용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진. 자, 병진 봅시다. 병진. 내가 생하죠. 내 힘을 사용해서 얘를 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병진입니다. 자,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강일. 자신만만하고 진취적 활동을 택하며 수다스러운 면모를 참으면 상당히 신망을 얻으리라. 말이 많다죠. 부지런한 거예요. 병진은 개강이라고도 하는데 봄이 싹을 틔어 강렬한 태양을 받는 형상으로 태양이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다. 병진일주는 화술이 뛰어나고 당당해 일처리가 능수능란하다. 그러나 화술이 뛰어난 반면 싸우기를 좋아해 남과의 의견 충돌이 심하며 질투심을 바라면 본인의 몸이 상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인내심을 발휘하면 큰 인물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요. 병진이라는 건 내가 힘을 쓰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의 개념인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무리하면 지칠 수 있다라는 개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지로 봤을 때 병진이면 화가 시작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따가 병술도 보겠지만 똑같이 화가 해도 병진과 병술은 다릅니다. 병진과 병술은 달라요. 그러니까 병진은 좋은 거죠. 개강일. 쉽게 얘기해서 해가 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다. 자, 여기서는 다른 게 먼저지만 그러면 병술이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병술부터 보겠어요. 자, 병진도 내가 생하는 거고 병술도 내가 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행상 보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노양일. 허무하게 놓쳤으니 앞날이 암담한 형상이다. 고집을 버리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여야 한다. 병수는 노양, 해가 진다는 거죠. 하며 해가 서산으로 지는 형국이다. 병술일주는 화려하면서 실속이 없으며 허세가 심하고 주색을 즐기려는 성향이 있다. 성질이 좀 급해 인내력이 부족한데 참을성을 기르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면 노후가 풍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비슷하죠. 병진하고 어떤 면으로는 비슷해요. 그러나 병진은 시작하는 쪽이고 병술은 끝나는 쪽이라는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생상극도 중요하지만 얘 밑에가 이 지지의 특성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십신, 이 상생상극, 오행의 상생상극만 가지고 사주를 풀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성이 중요하고 지지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8자 중에 얘는 이렇게 2개만 보지만 원래는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7자가 나에게 다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진이나 병술밖에 없지만 다른 역할에서는 병축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일주는 아니지만 왜 다른 지지에 뭔 축이 을축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을축에서 축이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예요.
그럼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병축이라는 건. 병축이라는 갑자는 없으니까. 그러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이 토지만 병축은 또 다르겠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육신나품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하세요. 내 힘을 사용하고 이게 해가 뜰 때고 해가 질 때고 자연적으로 생각하셔서 하시면 그 자연적인 내용이 계속 해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인 원래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병인이면 목, 생, 화죠. 자, 누가 기준? 병화가 기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 병인, 해천일, 초강인이 해가 뜰 때요. 자, 해가 언제 떠요? 이시에서 떠요. 그러니까 병인이면 해가 뜰 때예요. 당연한 얘기죠. 초강인이 자신이 쌓여 있지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은 형상이며 절대 허욕을 금하라. 시생모가 비슷해요. 시생모가고. 그러니까 뭐가 시작하는 점 이런 거예요. 자, 병인은 해천일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만물이 잉태되어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따라서 불꽃 같은 욕망을 지녔으며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는 형상이다. 병인일주는 성격이 밝고 지모가 출중하고 솔직 담백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무 앞서 나가는 기질로 실패할 우려가 많으니 허욕을 버리고 절제함이 필요하다. 내용 보면 비슷해요. 왜? 내 힘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오버하지 말아라. 자, 그러나 장점은 그로 인해서 내가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내가 강하다예요. 그죠? 왜? 얘가 날 돕잖아요. 그러니 내 힘. 여기서 나라는 건 병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병화의 힘이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해가 뜬다는 개념, 여러 가지 개념을 같이 보고 있는 건데 자연적으로 먼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신, 아니 병신. 자, 병신 보겠습니다. 자, 화, 극, 금이죠. 병신이라는 건 화, 극, 금입니다. 내가 얘를 극하고 앉아 있는 거죠. 자, 노염일, 외형은 변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속은 가득하며 이기적인 면모가 있으며 재리의 밝은 형상이다. 왜? 내가 갖는 거니까. 병신은 노염이라 노염으로 해가 열매 맺는 일을 다해 서산에 기우는 형국이다. 얘도 해 질 때죠. 병신일주는 가을의 태양으로 은은하면서도 부드럽고 사라질 깊은 성품을 지녔으며 사주 구성이 좋으면 만인이 우러러보는 성품이 성공한다. 그러나 화려함을 좋아해 생란으로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다 라고 얘기했죠. 왜? 내가 갖는 거죠. 내가 극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예요. 그러나 이 역시 내가 힘을 사용하는 쪽인 거예요. 내가 힘을 사용하는 쪽이에요. 그러니 너무 많이 쓰면 그로 인해 피곤하고 힘들 수 있다 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잘하면 좋고 못하면 나쁘다라는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8자를 다 봐야 제대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의 역할로 해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병자예요. 병자. 자, 수, 극, 화죠. 그러면 나를 제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병자, 야중일, 피로하지만 기약한 앞날을 내다보고 치밀한 계약을 설계하고 있는 현상이다. 병자는 야중일이라고 하는데 한밤중의 태양으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병자일주는 목소리가 좋고 힘이 있으며 언변이 뛰어나 많은 사람의 인기가 있으나 지나치게 주색에 빠질 우려가 있고 남녀 모두 생식기에 질병이 생길 우려가 있다. 겉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실속을 차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자, 이거는 뭐의 방점이 있냐면 자수의 방점이 좀 찍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그러니까 나를 극하기 때문에 내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태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한밤중에 태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낮이어야지.
그러니까 화의 역할을 못하죠. 화의 역할을 못해요. 자, 그러면서 자수, 생식기고 번식력이니까 주색 잡기. 그러니까 좌우묘유라는 것에 대해서 도화이면 다 화려하고 주색 잡기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병화로 시작하는 6가지를 보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다 이해하시려면 이해 안 됩니다.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해하려는 건 뭐냐면 병화라는 거,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지지에 따라서 상생상극에 따라서 시작과 끝내, 우리 지지는 배웠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또 자연적으로 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 십신이나 뭐 지장간이나 좌우모윤, 도화, 역마, 화계나 이런 것을 배우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아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적으로만 해석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꼭 어디선가 뭔가 배운 분들이 얘를 다른 걸 붙여서 어거지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것만 가지고 풀이되지도 않지만 이것만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지, 자기가 아는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나중에 이도저도 안 됩니다. 자, 정화죠. 정화 똑같습니다. 정으로 시작하는 갑자는 몇 개예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정화라는 건 병화가 태양이 지구를 내려뱉었다면 정화는 그 태양이 땅에 스며들어 땅을 따뜻하게 하는 온화한 기운입니다. 자, 그러면 병화를 자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자수랜다. 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음이죠. 음이니까 당연히 음만 짜게 됩니다. 자, 정, 축. 그 다음에 정, 묘. 그 다음에 정, 사, 정, 미, 정, 유, 정해. 이렇게 됩니다. 자, 정유, 여기 안 적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 건너뛰어요. 60 나붐을 저는 배울 때 이걸 하나하나 배웠는데 가르칠 때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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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 안 가르쳐 본 게 자랑은 아닌데. 자, 축, 아니, 축토. 예, 그럼 오행부터 적는 거예요. 자, 묘, 모. 아니. 생은 나중에 하고, 네, 지지부터. 사, 화, 미, 토, 유, 금, 해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면 돼요. 이걸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따로 외우려고 그거 머리 쓸매고 있어요. 그냥 하다가 같이 외우면 되지. 하나하나 하세요. 제가 뛰어넘는 것처럼 여러분도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이 60갑자 3, 4개 딱 하고 다 끝내요. 좀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상생상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 화요. 뭐죠? 화생토. 방향은 이쪽입니다. 반드시 방향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목화니까 목생화. 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화니까 동일이죠. 있어 보이잖아요? 한자로 쓰면. 자, 그 다음에 화토니까 화생토. 자, 그 다음에 화금이면 화극금. 네, 한번 배웠다고 티나시네요.
자, 화수니까 수국화. 자, 또 이걸 보면 이 내용이 이해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 내가 얘를 극하고 앉아있죠. 정유라는 건 내가 얘를 극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자, 정유. 욕진월. 바랬던 일 성취하고 재반사가 순조롭다. 여유있게 처신하라. 정유를 욕진의 달 또는 불빛이라고 하는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불꽃이다. 정유는 성정이 온화하고 섬세하며 멋을 성격이다. 약간 소극적이고 수종적이어서 남성적 기질에는 맞지 않으나 인내력을 기르면 대성할 소질을 갖고 있다. 내가 갖는 거죠. 내가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 내 힘이 사용되는 거고, 근데 내가 갖는 거니까 무엇인가 가질 수 있다죠.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갖는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 12지지 좌우묘 중에 묘와 도화예요. 그러니 화려하고 예술적 감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요. 얘가 나를 제어하고 앉아 있죠. 얘가 나를 제어하고 앉아 있어요. 해 하니까. 자, 어떻게 되나? 자, 목적을 얻었으니 모든 것이 내 것이나 꿈과 계획이 빨라 깰까 걱정이다. 정해는 정감 어린 달이라 하며 사려가 깊고 많은 사람으로 불빛에 인도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의 일주는 예의가 바르고 사려가 깊어 만인에게 추함받는 성품이다. 그러나 자존심이 지나치고 인내력이 부족한 게 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나를 제어하고 있으니까 어떤 명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나를 제어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힘이 약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도 나올 거지만 정해일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정해일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배울 때는 얘와 권역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역이 같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수하고 화면 극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행만 봤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하고 화는 합이 되기도 합니다. 정임한목이라는 게 있어요. 정임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임한목이 뭐냐면, 자, 정임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임수는 땅에 얼어 있는 물이죠. 땅에 얼어 있는 물이에요. 자, 거기에 정화가 들어온다는 건 이제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물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녹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생명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정임은 한목입니다. 그래서 정임은 한목이에요. 그냥 정임 한목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 정해는 이 해수는 물이 흐르는 거고 정화는 그 물을 데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극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말하면 저게 뭔 소린가, 그냥 자연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여지가 많습니다. 왜 똑같이 화고 똑같이 수인데 어떤 화수는 이렇고 어떤 화수는 저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해석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정의만목을 먼저 좀 해석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보면 분명히 나를 극하는 건데 생각보다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묘. 아이씨, 볼펜을 들었어. 정묘. 목생화죠. 목생화. 그러면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좀 있겠죠. 자, 화봉을 기회가 있는 것 같으나 항상 늦은 감이 있겠고 참는 중에 인정을 못 받는 형상이다.
정면은 화봉이라 즉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달, 불꽃이라고 하는데 솟구치는 뜨거운 욕망을 갖고 있는 불꽃이다. 정면은 예지력이 있고 총명하다. 다만 내성적이고 미래를 동경하는 감상적인 면이 있어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자, 화려한 불꽃이라는데 힘이 없대요. 정면은. 자, 왜 그러냐면 병화와 정화는 반대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이쪽으로 시작하면 좋고 이쪽으로 끝나면 나쁘죠. 정면은 반대예요. 이쪽이 되려 나빠요. 네. 왜냐하면 병화는 이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힘이 있는데 술은 힘이 없죠. 병화는 이쪽이니까 정화는 반대쪽이죠. 그렇잖아요. 병화와 정화는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화는 되려 이쪽이 좀 힘이 없어요. 똑같이 나를 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예술적 기질 뭐가 있으니까? 좌우묘유 도화가 있으니까. 도화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축입니다. 정축. 내가 생하죠. 내가 생해요. 내가 생하는 곳, 내 힘을 사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축, 변화월, 목적을 다했으니 별 수 없는 변동인데 주변이 시끄럽고 방향 없는 거처로다. 정축은 변화를 준비하는 달이라고 하며 이상과 목표를 향한 집념이 강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성품을 지녔다. 너무 많은 일을 벌려 실속 없는 경향이 있고 인덕이 없을 수 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뭐 해야 할 것이 많은데 내가 실속을 못 가질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사주를 풀어보면 정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정축은 실제로 그렇게 여기 그러니까 얘도 나쁜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구성에 따라 달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축은 변화월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미입니다. 정미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달랐는지 보겠습니다. 정미 포용월 계획을 잘 세워 변동할 일이 너무 많고 할 일은 많이 하나 대우가 없도다. 정미 포용하는 월 불꽃이라 인정이 많고 사고력이 뛰어난 불꽃이다. 베풀기 좋아하며 실속이 없으며 이상과 현실을 고민할 우려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는 좀 비슷하죠. 얘랑 얘는 정축이나 정미는 조금 비슷합니다.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는 거는 똑같죠. 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힘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사. 동일하죠. 정사일주는 동일하죠. 얘도 사화 아니 정화 사화. 정사. 무가화 남보기 좋을 망정 한낮의 꿈과 같고 석연치 못한 1월 이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정사는 무화월이라 하는데 한낮의 불꽃이라 정화는 제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는 불꽃이다. 정화는 화려함을 좋아하고 활동적이나 실속이 없는 경향이 있다. 성정이 바르고 예의가 있으며 진념이 강하나 실속이 없고 허세를 부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병호랑 정화는 이렇게 다를까? 자, 병호는 화의 바른 쪽이에요. 병화는 화의 바른 쪽. 그러니까 병호나 정사나 똑같이 화화죠. 똑같이 화화예요. 병호나 정사나. 그런데 병호는 꽤 좋은 것 같은데 정사는 별론 것 같아. 그죠? 왜? 시기적으로 사화는 양회에 가까워요. 병화에 가까워요. 근데 정화는 반대쪽이죠. 그러니 이 부분이 안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지장간을 배우면 이게 이해가 가는데 사화는 병화가 본기예요.
정화가 본기가 아니에요. 사화에는 정화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배울 테지만. 그래서 이걸 겁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베푼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허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겁재예요. 그러니 정사는 허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제대로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제대로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장간이든 좌우묘유든 뭐 십신이든 다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푸는 거는 어찌 보면 당사주 푸는 방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달에 태어난 누구냐. 그러니 뭐 예를 들면 뱀이 겨울에 태어났다. 뱀이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니 뱀은 사니까 사 뭐죠? 사 화죠. 근데 겨울이면 뭐예요? 해 수예요. 그러니까 사해충인데 그건 안 배웠다고 해도 그러면 그냥 수국화인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뱀은 여름 동물이라 겨울에 자죠.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뱀은 활동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게 사해충의 개념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겨울에 태어난 뱀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 개념이랑 똑같아요. 이 일주론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이제 오행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그 시기와 맞물리면 대부분 내용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해석되고 다시 해석되고 다시 해석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좀 전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뭐 지장간이나 이런 거 해석하지 말고 시기만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지장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만 일단은 그런 거 빼고 시기만 가지고 얘가 해인지 얘가 달인지 얘가 뭔지에 따라서 어느 지지에 가지고 있고 그 지지와 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과 화, 가불과 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